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생명 시스템 화학 반응에서 세포 구조 기능 배웠지. 그지? 세포 구조 기능에서 동물 세포, 식물 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특히 식물 세포를 많이 구분을 물어봐. 원래 왜 이걸 물어보는 의미는 이런 거야. 실제로 우리가 진핵세포라고 하거든, 얘들을. 이제 이 진핵세포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구성이 된 그 세포 내 융합설이라는 썰이 있어. 참고로 들어, 그냥. 거대한 세포가, 핵세포가 있거든. 핵이 굉장히 큰. 근데 여기에 간혹 나중에 누가 끼어드냐면, 종속 영양생물이 끼어들어. 이 종속 영양생물은 원핵세포인데, 얘들은 주로 먹이를 먹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종속 영양은 무슨 얘기냐? 뭔가를 잡사할 수 있는 애들이야. 먹어야 사는 애들. 먹이가 있어야 사는 애들. 얘들은 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좀 더 발달된 진보된 거대세포에, 알았어? 이 거대세포에 얘가 포함되면 이 거대세포 입장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좋고, 얘 입장도 이 안에 부가적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좋고, 얘가 융합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누구냐?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거대 세포 내에 이 원핵세포인 누가? 미토콘드리아가 이 안에 들어감으로써 뭐가 되었다? 세포 소기관이 된 거지. 그래서 이 거대 세포 안에는 누가 있고 핵이 있고,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이런 식으로. 얘가 종속 영양생물이야. 그러니까 얘 자체가 이렇게 생긴 애가 거기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어떠냐?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두 존재하는 애들이야. 자, 여기에 그대로 얘가 빠져나가면 이게 이제 동물세포가 된 거고, 이게 동물세포야. 근데 여기에 외부에서 얘가 들어가는 거지. 독립영양생물이 들어가는 거. 역시 원핵세포 애들은. 그래서 얘는 거대 핵에, 자, 이렇게 누가 존재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여전히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된 얘가 누구야? 말 그대로 엽록체가 되는 거야.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엽록체가 들어가면 이게 식물세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식물세포는 뭐가 가능한 거지? 광합성을 통해서 뭐를 만들 수 있다? 먹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 알았니? 그러니까 식물세포가 동물세포가 같지 않은 것이 바로 저 엽록체야.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핵, 그 다음에 엽록체, 이거 엽록체겠지?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다른 독립된 세포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세포 내 융합설이야. 알았어? 그로 인해서 이 세 가지, 핵과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이중막 구조야. 원래 막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봐봐라. 유입되잖아. 얘가 이 안으로 유입되면서 뭐가 형성돼? 새로운 막이 생겼을 것이다. 원래 있는 막에다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거대 세포막이 있었는데, 봐봐. 이 거대 세포막이 있었는데 얘가 들어가면서 막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이렇게 막이. 그 다음 얘도 바깥에 막이 하나 더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안쪽에 노란색 자기막도 있고, 알았어? 안쪽에 노란색 자기막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다시 얘를 치고 들어간 거니까, 세포는 유입된 거니까 그 막이 형성이 돼서 이중막 구조다라고 주장을 해. 세포 내 소기관에서 이중막 구조 몇 개 있다고? 동물세포는 2개 있는 거야. 핵과 미토콘드리아. 식물세포는 핵과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까지. 참고야. 그리고 얘들이 증거는 또 뭐 있냐면, 핵 속에 뭐 들어있어? 핵산 들어있지. DNA.
그지? 근데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도 자체 DNA가 따로 있어. 또 자체 단백질 합성기관이 따로 있어. 그 누구였지? 얘가 갖고 있는 거, 거대세포가. 이거 누구였어, 이거? 라이보솜이었지? 근데 얘들은 대단위체, 소단위체로 돼 있잖아. 그지? 단백질 합성할 때만 결합하고, 맞지? 근데 얘들은 이렇게 생겼어. 원핵세포의 모양과 똑같아. 원핵세포는 이런 라이보솜을 갖고 있거든? 길쭉한 핫도그 모양으로 길쭉한 거. 얘 자체 라이보솜이 이렇게 생겼어. 자체. 알았니? 오케이? 자, 그런 것까지 참고로 알아도 이게 세포 내 융합설이야. 그냥 들어도. 알겠어요? 오케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얘를 배운단 말이야. 물질이 얘를 통해 이동한다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을 이동시킬 거야. 이거야.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지금 여러분, 얘들이 거대세포랑 융합할 때도 외부 막이 거대세포의 막으로 한 번 더 둘러싸인다는 걸 봤잖아. 얘들은 어떤 식으로 이 물질들이 이동하고 통과하느냐. 실질적인 거대 물질들은 말이다. 세포 내 유입, 세포 내 방출, 이걸 해. 막으로 둘러싸서 놓고, 그 다음에 막으로 둘러싼 그 막으로 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단백질의 생산 보면 이렇게 있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동물세포나, 이건 핵이겠지. 아니면 식물세포나 모두 단백질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지잖아. 자, 단백질의 합성은 핵 속의 DNA를 누가? RNA가 카피해오잖아. 기억나냐, 니네들? 생명 중심이론? 다시. DNA는 염기가 몇 종류 있었지? 4종류 있었어. 뭐뭐 있었어? 아저씨? 그렇지. 그 타이밍이지. 그런데 RNA는 역시 4개인데 아저씨 그 우라실이 있었단 말이야. 기억나? 그치? 그렇게 그 속에 DNA에 있는 단백질 정보를 그대로 카피해오는 애가 누구라고? 그게 RNA야. 알았니? 그럼 어디로 가게가? 라이보솜으로 가잖아. 그래서 단백질의 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라이보솜에서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어디를 거쳐? 소포체에 가서 임시 포장이 된단 말이지. 근데 봐라. 라이보솜은 그래. 이렇게 소포체에 있다고 쳐보자. 이게 소포체잖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여기 이제 매끈면 소포체고, 요건. 여기는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만들어진 거.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안에 있는 애는 이제 핵이었고, 핵이 바깥 외막이라고 하거든. 내막, 외막, 이중막으로 돼 있대잖아. 이 공이 통해 있어. 그럼 여기 무수히 있던 누가?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합성시키면, 자, 얘 막을 이렇게 드릴게. 이거 막구조니까 소포체도 이렇게 막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안에서 생긴 단백질이, 잘 봐. 여기 단백질을 만들었어. 그럼 얘를 보내야 되잖아. 누구한테 보내? 이쪽에 있는 애가 누구였어, 이게. 이렇게 페스츄리로 있는 애가. 얘 누구였냐? 골지체였지, 여기. 골지체가 뭐 하는 곳이랬지? 물류창고라고 했잖아. 단백질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그랬잖아. 효소의 주성분, 호르몬의 주성분, 항체의 주성분, 골격근의 주성분. 되게 많거든? 그런 류를 여기서 분류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파란 색깔의 단백질이 뭔지는 모르는 거지. 그럼 예쁘게 포장을 해서 내보내려면 요 막을 뚫고 나가야 돼. 그럼 여기를 쏙 뚫고 나갈 때 이 막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얘 막으로 싹 감싸서 뽕 하고 내보내. 꼭 저기 버블처럼. 우리 비누풍선 있지? 비누방울처럼 뽁 튀어나와가지고 쏙 뚫고 나간다고. 동동동 떠서 여기 가. 알았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들어가서 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노란색이랑 빨간색은 선생님이 표시하려고 해준 거고, 어차피 이 노란색이나 빨간색 막은 동일한 막이야. 알았니? 그럼 여기에 들어가. 얘가 이렇게.
그리고 이 노란색과 빨간색 막은 일치식에서 하나의 막이 돼, 또. 유동성이라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얘가 여기 통과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잘 다듬어 가지고 나가는데 요렇게 나간다는 거지. 요런 식으로 또 버블처럼 이쁘게 포장이 됐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밖에 딱 나오면 뭐가 되는 거지? 요런 게 되는 거야. 요 막이. 요 파란 색깔이 누구야? 단백질인 거야.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느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아우! 아예 작사를 냈네. 그 나머지 조금 남은 것도 없어 보인다. 에휴, 씨, 한 번 더 올리고. 에휴, 불쌍하다. 그래도 요만큼은 건졌습니다. 바깥에 이제 진정한 뭐가 있는 거야, 이게? 거대 세포를 둘러싸는 세포막이 있는, 오늘 이거 배우는 거야, 그래, 세포막. 그럼 얘가 가면, 요렇게 된다는 거다, 얘들아. 요렇게. 그러면 흰색이나 빨간색이나 노란색의 막은 다 같은 막인 거야, 얘들이. 알았니? 서로 합류가 됐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해 갔어? 요런 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잘 봐라. 실질적으로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진 게 소포체를 통해서 어디로? 골지체를 가는 거지. 골지체. 그러니까 요게 소포체고 거친면 소포체, 요게 골지체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골지체를 통해서 어디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 알았습니까? 그때 이 막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인 자세한 것 좀, 뭐 이쪽 일반화된 막 말고, 세포 소기관의 막을 말고, 세포막, 둘러싸여 있는 세포막들, 물질 교환이 활발한 세포막을 오늘 살펴보겠다. 알겠어? 거기 보면 세포막의 구조라는 게 있거든? 이때 세포막은 말이다, 부드러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막과 서로 결합도 될 수 있고 분리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애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얘로 되어 있어요. 얘로. 자, 선생님이 밑에다 이렇게 이게 삐뚤빼뚤 이렇게 그리는 이 그림은 사실은 탄소가 많이 달려있는 꼴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참고다, 얘들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탄소화물이라 부르는데, 여기에 이렇게 수소가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수소가 이렇게 붙게 돼 있거든, 얘들아.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이걸 구조식이라고 불러, 얘들아. 이걸 구조식 이렇게 불러. 이거를 C 몇 개, H 몇 개 이렇게 쓰면 그게 분자식이 되는 거지. C가 4개야. 근데 H는 10개야. 이게 분자식인데, 요걸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 공유결합 선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이게? 구조식인데, 이 구조식을 더 과학자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써. 이러면 주변에 수소가, 적어도 탄소는 선이 4개 나오는 애거든? 수소가 붙어 있다라고 알 사람은 안다는 거지. 니들은 모르지. 무식하니까. 나만 이제 아는 거지. 나 외에 이제 일부 유식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야. 이미 니네들도 지금 이거 알아보면 이제 니네도 유식한 사람이 된 거야. 무식한 애들이 많네. 일단 알아봤어, 그지? 그럼 이걸 더 간단하게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게 끝이야. 이제 이것까지 아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들은 되기를 거부하니까 니들은 평범하게 살고 싶잖아. 이런 거 알기 싫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숨겨놓은 거야. 야, 정말 똑똑한 사람은 이게 눈에 보여. 탄소가 길게 붙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탄소가 길게 붙어 있는 쪽은 물하고 안 친해. 그럼 누구하고 친할까? 기름 성분하고 친한 거라 해가지고, 자, 이런 거야. 이걸 친유성기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도 하냐면, 소수성기라고 불러. 물하고 안 친하다 해서. 어디 부분이? 요 부분.
요 부분이 요렇게 불러. 또는 친하다. 뭐랑? 기름이랑.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부를까? 요 맨 꼭대기 동그란 이 부분은 이렇게 불러. 친수성기. 그러니까 소유성기란 반 표현 안 써. 이건 물하고 어떠다? 친하다. 밑에는 기름 성분과 친하다. 이렇게 보자고. 그러니까 물하고 친한 부분과 기름하고 친한 성분이 모두 있는 거야. 알겠냐? 이런 애들 특징이 계면활성제거든. 친성분과 그 다음에 친유성기를 모두 갖고 있는 애들. 그래서 이건 똑똑한 애들이 공부하는 거고, 똘똘한 애들이 이제 정상적인 애들 있잖아. 그냥 동네 바보 형들. 이런 형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이게 마치 봐봐. 이렇게 있으면 이 탄소 긴 사슬이 2개 붙어 있잖아. 이런 걸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중에 지질 중에 이제 참고로 지질이 세 가지가 있어. 니들이 잘 알고 있는 중성지방.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거대한 단위체가 있고 여기에 얘가 붙어 있는 거지, 이렇게. 이거 누구라 그랬어, 얘들아? 이 탄소 사슬이 몇 개 붙어 있나 봐봐. 3개 붙어 있지. 그지? 얘가 라이페이스나 이런 효소에 의해서 잘리잖아? 그럼 요렇게 잘려. 사슬이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셀룰로이드라는 표현을 쓰거든. 이 네모가 이름이 셀룰로이드야. 근데 이렇게 되면 한 개의 지방산이 붙어 있다 해가지고 모노 셀룰로이드 이런 말을 써.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이건 누구지? 지방산이라고 불러. 지방산. pH가 한 5.0 정도 되는 지방산. 이렇게 어디에 소장에서 소화가 돼. 니네 배웠잖아. 중딩 때. 그지? 췌장, 쓸개지, 어디서. 이자에서 라이페이스가 나와서 중성지방 하나를 셀룰로이드래. 글리세리드. 셀룰로이드. 자꾸 요즘에 이름을 자꾸 까먹는다. 셀룰로이드는 뭐야? 셀룰로스는 동네 바보 형들을 바보로 만들 뻔했어요. 진짜로. 됐어요?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2개와 이게 중성지방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인지질이에요. 인지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지질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 그리고 뒤에 이렇게 쭉 길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러분 이거를 추파춥스 막대기 사탕이라고 비유해봐요. 어디 쪽쪽 빨아먹을 거야. 저 동그란 부분 거기가 친수성기예요. 요 손잡이 부분이 소수성기고 물하고 안 친한 부분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요 노란 쪽이 무슨 성기라고? 친수성기. 물하고 친한 부분. 안쪽에 있는 사슬 모양이 물하고 안 친한 부분이거든. 이 참고로 마지막 하나는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이 세 개를 지질이라 부르거든요. 그 중에 세포막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애들은 인지질이에요. 근데 얘가 인지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봤더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얘들아. 얘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 바깥쪽은 물하고 친한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고 안쪽이 소수성기랑 결합되어 있다 이거죠. 70. 알았어요? 자, 옆에 있는 애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얘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르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그래요. 이게 막이에요, 막. 단일막. 알았어? 이렇게 그리는 이게 확대시키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걸 이게 선으로 쭉 긋는다고요. 인지질 이중층이 하나의 막이라고요. 알았어? 그럼 세포막을 세포막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인지질 이중층에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간혹가다 막단백질이 섞여요. 막단백질. 그러니까 막단백질은 뭐냐면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이 있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삐진 놈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있고요.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막단백질이 담길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삐지겠죠?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간혹 막단백질을 관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막단백질. 이런 식으로.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그럼 여러분, 요런 걸 막단백질이라 부르고요. 이 막단백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수송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수송단백질. 뭔가를 움직이는 단백질이다 이거죠. 거기에는 수송단백질, 통로단백질. 그러니까 통로단백질, 운송단백질을 합쳐서 수송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막단백질은 두 종류가 있어요. 통로단백질이 있고요. 운송단백질이 있어요. 통로단백질은 그냥 확산으로 이동하는 단백질인데 얘도 전기적 자극을 받아야 얘가 열려요. 전기적 수용체로. 근데 오늘 뭐 이렇게 힘든 일 있었냐? 이렇게 다 자냐, 얘들아. 순간순간 한 놈이 1초간 자면 그 다음 놈이 2초간 자고 그 다음 놈이 3초간 자면 넷이 다 안 자면 내가 자고. 좋아요, 분위기 지금 돌아가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 막단백질은 물질의 이동 통로인데 가끔 ATP가 사용되는 막단백질이 존재합니다. 그건 어느 세포막이든 다 있거든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우리가 흥분 같은 외부 환경 변화를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전기적인 전도 신호를. 그걸 담당하는 나트륨 칼륨 퍼품 같은 애들이 있어요. 특히 어디에 많냐면 신경세포에 많아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막단백질이 있는데 생각해봐요. 압도적으로 인지질 이중층 면적이 넓을까요? 아니면 막단
자, 물질 대사.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내에 소기관들이 있으면서 물질이 세포막을 통해 이동을 하고 그것들이 인지질 이중충이냐 막단백질이냐 단순이냐 촉진이냐 이런 식으로의 물질 이동 과정을 이제 배웠으니 그 들어온 물질 갖고 뭐 하느냐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물질 대사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물질 대사는 그냥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자, 첫 번째 물질 대사라는 게 무엇이냐? 거기에 뭐 복잡한 얘기를 써놨는데 생명체 내 모든 화학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생명체 내에서만 일어나느냐? 그게 또 애매한 게 여러분 생명체 내라는 표현도 되지만 외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외. 이게 뭐냐? 소화예요, 소화. 소화는 분명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 밖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는 몸 밖이에요. 소장도 몸 밖이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두루마리 화장지로 비유한다면 요 안에 이렇게 심지 있잖아요, 심지. 그죠? 이 두루마리 화장지가 우리 몸 체내라고 보죠. 여기 체내. 그러면 여기는 체내일까요? 아닐까요? 여기는. 이 안쪽은 체외예요. 알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음식물이 들어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면? 입이라고 부른다면 요 부분 항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항문. 음식물이 들어가서 나가는 그 부분이 모두 몸 밖입니다. 고로 우리 몸은 내분비샘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체내에서 체내로 보내는 거죠. 혈관을 따라서 림프관을 따라서 외분비샘이 있어요. 니네 외분비샘 가장 아는 거 하나만 대봐요. 아, 참. 물론 뱉고 싶겠죠. 바닥에 침 좀 뱉은 애들은 아우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 저는 집에서 연습도 했어요. 어떤 친구가 침을 찍찍 뱉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어렸을 때 안 되더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싸지 없는 애들이 되더라고. 워낙 착하니까 안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돼요? 착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합리화 쩔었죠. 뭐 그거지. 내가 이렇게 생긴 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하면서 살았어요. 평화롭잖아요, 세계가.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 세대가 사는 세대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00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니네도 행복한 건 줄 알아요. 니네가 좀 더 크면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딱 전쟁터 나갈 나이에. 아유, 좀 기다리세요. 우리나라에 인구가 없어갖고 자네도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되는 거지 뭐. 여자애들도 뭐 총 들고 포탄 들고 총 맞고 죽고 막. 쌤 예비군 끝나셨어요? 끝났죠. 전화 전쟁 나면은 노란 완장차고 민방위. 자 들어가시고. 근데 웃기는 거 알아요? 현대전은 군인만 살 거예요. 민간인은 무조건 죽어요. 민간인. 고위급이 아닌 이상은. 하다못해 저 안에 구치소에 있는 분도 사실 거예요.
궤도 명맥은 통이잖아요. 통.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거짓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있잖아. 1명을, 2명을, 3명을, 10명을 죽이면 연쇄살인범에 극형을 처하지만 1000명 이상 죽이면 영웅이 된대요. 그런 것 같지 않죠? 그죠? 그럴 것 같죠? 딱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라를 구하신 분들 보면 다 누굴 죽인 사람들이에요. 보면 이순신 장군도 죽인 사람이죠. 근데 더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대의명분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건 그게 이제 정당방위잖아요. 정당방위. 메가더나 그 유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일어난다면 지켜야죠. 자기 가족이나 국가를. 영웅하면 되는 거죠. 일어나야겠죠, 전쟁. 얼굴 딱 보니까 영웅인데요, 뭐. 이 4대 영웅들이 여기 다 있으니 끝났습니다, 이제, 우린. 예! 여러분, 이 화학 반응은, 생명과학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화학에서는 분자량이 비교적 적은 애들을 저분자라 부르고, 분자량이 비교적 큰 애들을 고분자라 부르는데, 우리는 보통 그냥 뭐라 할까요? 구조가 간단한 입자에서 구조가 복잡한 입자, 이런 식으로 생명과학은 치부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일로 가는 거, 이거를 동화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여러 세부 단위체가 모여서 거대한 고분자를 만드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고분자가 저분자로 가는 걸 이화작용이라고 부를 겁니다. 서로 다른 애들로 나뉘는 현상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소화는 누굴까요? 소화는 동화예요, 이화예요? 느낌상. 그렇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음식물을 막 잘게 쪼개는 현상. 알았죠? 그럼 아까 봤듯이 아미노산 같은 것들을 막 합쳐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소기관이 누구였어요? 라이보솜이었죠? 그 동화예요, 이화예요, 그럼 그건? 동화. 그죠?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것도 동화. 알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부른다고요. 알았니? 거기 대표적 물질 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로 딱 구분을 해볼게요, 제가. 물질 대사 정의를 해드리고 따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포도당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죠? 이산화탄소와 물이에요. 누가 저분자입니까? 얘들이 저분자잖아요. 맞죠? 분자량이 작은 애들이고 얘가 분자량이 큰 고분자입니다. 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합성한다고 얘기해요. 합성. 이게 무슨 작용이라고요? 동화작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일로 가는 건 분해작용이라고 해요. 분해. 우린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이화작용이라고 부른다고요. 이때 여러분 엽록체는 CO2와 H2O가 포도당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 포도당 합성은 낮에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낮에 일어나죠? 뭐가 필요해요? 햇빛.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뭐를 위해서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하다고요. 에너지 흡수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흡수. 반대로 이화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방출이 필요해요.
에너지 방출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러요. 이쪽을 진행 방향, 반응의 진행 방향이라고 잡는다면 가로축을, 세로축을 에너지 준위라고 봅시다. 에너지 준위.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이산화탄소와 H2O가 이쯤 있다면 포도당은 이쯤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은 이만큼 정도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이거를 화학에서는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흡열. 결국 열에너지 형태로 혹은 비대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반대로 진행 방향을 잡았을 때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면 이쯤 포도당이 이쯤의 이산화탄소와 H2O로,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것을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이런 식의 에너지 변화를 보인다. 그러면 첫 번째 물질 대사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럼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 물질 대사를 왜 합니까? 얘를 하기 위해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따라요.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야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전환할 수도 있고, 그죠? 그 에너지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체가 유기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연료를 먹어야 됩니다. 이런 생명체가 종속 영양 생명체예요. 알았죠? 근데 식물도 끊임없이 햇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독립 영양 생물이라지만. 근데 두 번째, 이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데 그 생명체들의 온도가 그닥 높지 않아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온도가 그닥 높지 않아서 이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반드시 얘가 필요해요. 인자임이라 부르는 효소. 참고로 얘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생체. 정촉매다. 이 정촉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웁니다만,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뭐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자, 요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잘 보세요. 연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연소. 물기를 쭉 뺀 포도당을 연소를 시키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옵니까? 얘가 당연히 들어오죠, 산소가. 그러면서 완전 연소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깁니다. 이때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빛과 열 에너지 형태로 이게 요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빛과 열 에너지 형태로 686kcal 에너지가 나와요. 이게 연소입니다. 연소가 일어나려면요,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데 고온이 있어야 돼요. 고온. 약 400도씨. 그러면 연소가 일어납니다. 이런 반응이요. 어떻게 일어나요? 빠르게 일어나죠.
빠른 이유는 빛이 나오기 때문에요. 알겠어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에너지를 뭉쳐서 빛에너지 형태로 나오는 거야. 그게 연소입니다. 근데 이화작용에 해당되는, 지금 저 형태는 호흡이잖아요. 저게 왼쪽이 광합성이면 오른쪽 호흡 아닙니까? 그죠? 호흡은 동일한 포도당 하나를 자 시키는데 이렇게 일어나요. 이게 천천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같이 CO2랑 H2O를 내보내는데도 반응이 단계적으로. 또 하나, 얘는 저온에서 일어나요. 상대적으로 쟤보다는 36.5도씨라는 저온에서 일어나고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느리게 일어나요. 느리게. 이게 가능한 이유, 저기서 배웠던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효소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고 배워요, 뒤에서. 하지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 외에도 잘 일어나게끔 도와준다고요.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이게 호흡의 역할이고, 여기서 단계적으로 뭐가 발생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열 에너지가 발생하거든. 이렇게 열 에너지가 발생해. 빛은 안 나죠. 여러분 몸에서 빛 번쩍번쩍거리지 않잖아. 그지? 아, 반딧불이가 번쩍번쩍 하죠. 걔는 바로 요걸 이용합니다. 이 열 에너지를 이렇게 천천히 발생시키면 열 에너지 중에, 잘 보세요, 일부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ATP로. 물론 여러분들 거기에 ATP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거는 화학 에너지 형태인데, 우리가 능동수송이라는 거 배웠지. 그리고 확산은 뭐가 필요 없다고 배웠어? ATP 필요 없다고 배웠잖아.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화폐. 그게 몸에 곳곳에 저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무한 가능한 에너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근육에 ATP가 집중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났어요. 여기는 ATP. 그럼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이제 ATP를 즉각적으로 합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알았어요? 근데 몸에 ATP가 어딘가는 남아있잖아요. 근데 혈액을 따라 여기 이동해서 여기다 주면 괜찮은데, 니들이 요지랄 하면은, 알았어요? 요지랄하면, 아이씨, 그럼 갖다 주기 급하게 안 되잖아. 막, 그지? 그럼 여기서 즉각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그럼 그 주위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ATP 있어요? 이거 하는 애들이. 물론 ATP 있어요가 아니라 뒤에 ATP가 인상기가 3개 달린 애거든요. 이 D라는 말이 다이예요, 다이. ATP, 얘는 TP잖아요. 그건 트리. 그러니까 이건 참고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데노신이라는 놈의 인상기가 이렇게 3개 붙은 애들이 ATP예요. 모노 2개, 다이 3개, 트리 해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포이시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요게 고에너지 결합이에요. 요게 하나, 둘, 요게 고에너지 결합. 요게 하나 딱 떨어지면 ADP가 되는 거예요. ADP. 그럼 인상기를 달고 다니는 크레아틴이라는 애가 있어요. 국내에 달고 다니는 크레아틴이네. 떨어졌네? 툭 붙여줘. 그럼 걔가 ATP가 돼가지고 또 소모하는 거지. 아, 이지라고 있으니까 막 갔다. 그럼 크레아틴도 한계가 있잖아. 그럼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죠, 근육. 근육이 이제 다핵세포거든요. 바로 무산소 호흡을 해버려요. 이 유산소 호흡은 지금 산소가 관여하잖아요, 애들. 어차피 산소 필요하잖아. 이렇게 효율이 보통 38%, 40% 정도 효율을 내거든요. 포도당 하나당 일부 에너지 250 몇 킬로칼로리 정도를 ATP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요, 반응이. 근데 무산소 호흡은 되게 빨라요. 빠른데 대신에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나 물까지 분해 안 하고 젖당으로 바로 바꿔버려요. 젖당. 요 밑에 분자식의 딱 반이에요. 불러볼까요? C 몇 개? 3개. H.
6개, 5, 3개. 젖당이에요. 젖당. 그래서 그걸, 젖산, 쏘리. 젖산. 오늘 왜 이러냐. 아까부터. 셀룰로이드라고 하지 않나. 아까 내가 모노글리세리드 정확히 얘기했지. 글리세리드. 글리세롤레이드. 뭐 이런 소리 안 했지? 이상해. 자꾸 어떤 애가 하품하니까 내가 기운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닌가요? 우상. 야, 그래서 젖산이 만들어지면 EATP가 나오거든, 걔들은. 포도당 하나당. 근데 매우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어. 그럼 여기가 뭐가 쌓일까? 젖산이 쌓이겠지? 나중에 니네가 여기다 알배겼다고 그러는 게 그거야.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도 스트레칭을 쭉쭉 해준다는 건 뭘 의미하지? 피가 잘 통하게 해주는 거야. 근육이 경직되면 혈관을 누르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팔을 쭉쭉 펴주면 피가, 그러니까 뭐랑 같냐면 이렇게 할 때마다 누가 쭉쭉 피를 늘려주는 거야. 혈관을. 알았어? 자동차가 막 명절이 뻥 막혔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거인이 차를 쿡쭉 밀어주는 거지, 이렇게. 응? 아니면 뒤에서 짜주면 쭉 나가잖아. 그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관이, 혈액순환이 빨라져서 피로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실제로 내가 실험을 해봤어. 낫지를 하다가 매년, 그때 아주 어렸을 때 벌초를 하러 다녔거든. 지금 기계로 하잖아. 뭐 사람을 사서 하던가. 그 당시엔 내가 돌아다니면서 했다고, 혼자. 묘가 한 8개 됐는데 그걸 혼자 비고 다니는 거야. 그 다음날 허리도 펴고 미치겠어. 어느 날은 내가 비면서 중간중간 스트레칭 하면서 손을 이렇게. 그 다음에 멀쩡한 거야. 그때 알았지. 마무리 운동의 중요성을. 너네도 공 차고 신나게 떠다녀도 그 다음날 되면 이러다 다니지 말고 운동을 했으면 한 20분, 30분을 쭉쭉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풀어주면요. 그 다음날 개운해요. 알았어요? 꼭 마무리 운동을 하세요.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호흡은 공통점, 연소와 호흡은 공통점이 뭐가 관여한다? 산소가 관여하는 운동이고요. 그죠? 산소가 모두 관여합니다. 이런 걸 산화 반응이라고 하거든. 산소가 반응하는 거고 발열 반응입니다. 얘들 발열. 둘 다. 열이 발생하는 발열. 그러니까 자, 공통점으로 본다면, 둘의 공통점으로 본다면, 일단 O2가 관여한다는 점, 발열 반응이라는 점. 여러분, O2가 관여하는 게 산화 반응이에요. 산화. 공통점이. 알았어요? 그리고 생성물로 누가 나온다는 거죠. CO2와 H2O 나온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차이점 뭘? 차이점. 온도가 차이 나잖아요. 온도가 차이 있잖아요. 고온, 저온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효소가 관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 있잖아요. 관여 안 합니다.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뭐야? 반응 속도 차이죠. 빠르다 느리다 이 차이예요. 알았죠? 마지막으로 이거 차이죠. 얘는 모두 손실인데 얘는 한 40% 정도를 ATP에 저장한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우리는 왼쪽 오른쪽 어디를 물질대사라 부른다? 오른쪽을 물질대사라 부른다고요. 그것도 무슨 작용? 이화작용. 알았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에너지 대사를 수반하고 효소가 관여하며, 그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질 대사 자체는 빠르게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일어난다?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천천히 일어난다. 알았습니까? 소화도 천천히 일어나고. 근데 명심하세요. 이런 일은 어디에서만 일어나죠, 여러분? 세포 소기관 중에 여기서만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이완데 아까 말한 이 소화에서는 분명히 열은 나와요. 열이 나와서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거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얘들은 에너지를 저장 안 해요.
어디에서만 일어날 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만 ATP 합성이 일어납니다. 소화 같은 경우는 열을 낼 수 있어. 저장은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몸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효소를 배워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가 저 효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효소와 관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니까. 알겠냐? 시간이 애매한 관계로 박수 치지 마시고, 잠깐 설명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활성화 에너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만 하나 딱 5분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잘 봅시다. 우리는 화학 반응을 뭐라고 부르죠? 참고니까 들어두세요. 물질 대사도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죠? 물질 대사라는 그것이 뭐든 동화든 이화든 원자들의 재배열 아닐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미 화학결합을 배웠단 말이야. 새로운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금속결합이 이온이 될 수 있고 이온이 공유결합이 될 수 있고 그냥 공유가 공유되는 것도 새로운 화학결합입니다. 아셨어요? 이럴 때 에너지 출입이 따른다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반응물이요. 자, 이렇게 생성물로 갑니다 라고 우리는 쓰고 말아요. 그러나 여기는 에너지적인 대사가 따라와요. 일단 에너지적인 대사는 뭐냐? 무조건 여러분 반응물은요 생성물로 직접 못 가요. 봐요. 얘가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래서 반응물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화학결합을 다 끊어야 돼요. 그 끊어낸 상태를 이렇게 불러요. 활성화 상태예요. 그래서 저 끊는데 반응물을 다 원자로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저 빨간색을. 그럼 그 다 끊어냈으면 다시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생성을 할 때 이러면 에너지를 방출해요. 자, 이 표현을 이렇게 써볼게요. 이것만 이해하세요. 부부가 둘이 있어요. 부부가. 막장 드라마를 찍어봅시다. 잘 봅니다. A라는 부부랑 A라는 부부, B라는 부부랑 B라는 부부 이렇게 있었는데 잘 보세요. 얘가 얘한테 관심 있는 거야. 불륜이죠. 이제 뭐 참 확대죠, 그죠? 재밌으면서. 근데 얘가 화나겠죠. 얘도 화나겠죠. 슬프죠. 근데 쓱 얘가 얘한테 관심을 줘. 그래서 몰래 만납니다. 그래서 걸렸어요. 야, 새로 결혼하자, 우리.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이혼부터 해야죠. 이게 그거예요. 이혼하려면 서로 위자료 주고 다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써야죠. 변호사 부르고,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얘가 끊어진 거죠. 이게 웃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활성화 상태. 왜? C가 룰루루 지나가다 결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솔로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활성화 상태예요. 그러다가 다시 결혼하면 돈 좀 써야죠. 예식장 잡고 해외 여행도 이렇게 결합하겠죠. 돈 들어왔다가 돈 나가겠죠. 근데 이혼 조정할 때 잘 보세요. 누가 있으면 이혼을 더 잘해요? 이혼 전문
그렇죠. 그러면 이들 부부가 이혼하는데 변호사도 기념입니다. 저도 이혼을 뭐 이러진 않잖아요. 변호사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 변호사 여기 이혼시키고 어디 가요? 또 다른 부부를 향해 갑니다. 그게 사실은 뭐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또 다른 그 사람이 이혼 열상이 이혼하는 동안에 자기가 한 번이라도 이혼할까요? 아, 할 수도 있겠지요. 우연히.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혼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 집안은 대박이죠. 돈 벌어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 효소다. 아주 미량의 효소도 엄청난 양의 음식물을 다 소화시킬 수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거지. 이해 갑니까? 그걸 다음 시간에 할 거라고. 오케이?